우리나라도 어제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이제 5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생활 방역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방역의 기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적 모임 금지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단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이제 제한을 계속해서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조금 심플하게 나눈 다음에 사실상 영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이 아예 없고요. 뭐 업장 영업을 집합을 금지한다든가 혹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제한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영업 시간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10시 이렇게 영업 시간만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4단계가 됐을 때 4단계는 굉장히 유행 상황이 안 좋을 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확진 환자가 뭐 1000명 이상씩 나오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때도 대부분의 영업장은 심지어는 일부 유흥업소마저도 문을 열 수 있는데 뭐 클럽이라던가 네. 홀덤팝이라던가 이런 식의 지금까지 집단 감염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노출된 곳만 일부 영업을 제한하는 곳으로 지금 기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도입되는 기조는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일체 영업 제한은 없다로 네.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죠. 일단 시행 시점이 7월부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수도권에서는 2주 동안 범퍼 기간을 두기로 했잖아요. 이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네, 계실 사실은 것 원래는 같아요. 예. 지금 진행 중인 3주간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7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7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간 좀 늦은 느낌도 있고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지금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전국을 염두에 뒀을 때 2단계에 해당되는 곳이 수도권과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2주간의 범퍼를 두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범퍼를 둘 곳은 두고 아닐 곳은 그냥 시행할 곳은 시행하는 네.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범퍼를 두기로 지금 정한 것 같고 예. 지역의 유행 상황이 좋은 나머지 절반 정도는 범퍼 없이 그냥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거 없을까요? 지자체에게 권한을 좀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뭐 예. 충분히 뭐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구가 작은 국가가 아니고 국토가 작은 국토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가 한 방향을 동시에 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맞도록 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완화한 측면은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가가 1단계로 가는 건데 오히려 어떤 지자체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하니까 1단계로 다 안 가고 오히려 완화를 약간 늦추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인식 자체도 상당히 뭔가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오히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런 거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 또 오늘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언론에서 거의 뭐 헤드라인 뉴스로 취급될 정도로 중요한 뉴스들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주말 중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타이밍상 이게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 나빠진다는데 우리 정부는 왜 나쁜 상황에서 완화된 기조로 예. 가려고 하지? 지금 이거잖아요.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인식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수용성이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백신과 관련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너무 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라도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백신 접종마저도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될 정도로 우리의 방역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범퍼 기간을 주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조심조심 가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거리두기 개편안 일각에서는 좀 시기상조란 말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제가 않으시는지요?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상황이라든가 이스라엘 상황 등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철 교수님이랑 저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전국적으로 2주간의 범퍼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시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과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균형감 있게 좀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계속해서 닫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간에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